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듯 알듯한 그 맹서에 봄날은 간다. 시대가 사랑한 음악에는 그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대중가요가 시작된 지 100년, 우리는 어떤 노래를 사랑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대중음악사학자 장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정은입니다. 오늘 시절 연가를 찾아온 손님. 1980년대 청춘들의 봄날을 뜨겁고 화려하게 장식했던 원조 아이돌입니다. 예. 벌써부터 너무 설레는데요. 꿈으로 가득 차 설레이는 이 가슴에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그런 데이트곡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오빠 부대의 원조. 네. 80년대 청춘들의 우상. 가수 전영록 씨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다가야 돼. 야, 전영록. 화제는 장유정. 이야. 저 진짜 설렙니다. 저 진짜 10대 때 우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정말 발매하는 곡마다 인기 폭발. 제가 그 당시 10살 정도였는데 어린 마음에 정말요? 얼마나 좋아하고 제가 항상 따라 부르고 네. 무슨 노래 좋아하셨어요? 진짜 솔직히. 나 너를 알고 사랑을 알고 종이야 슬픈 꿈을 알게 되었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여학생들은 종이야. 네. 남학생들은 불티. 나의 뜨거운 마음을 막 이렇게 불렀었죠. 이러면서. 네. 아유, 제가 몸둘바를 모르겠네요. 아유. 오늘 원조 아이들이 강림해서 그런지 스튜디오 열기가 후끈 달아오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명곡이 많은 전영록 씨. 그런데 오늘은 다른 가수의 노래를 소개해 주러 오셨다고 하거든요. 정말 엄청난 스타식의 명곡들을 다수 보유하고 계신데 그런 전영록 씨께서 본인 노래가 아니라 다른 사람 노래를 소개를 하러 여기 오셨다는 거잖아요. 네. 도대체 어떤 노래길래 전영록 씨께서 직접 오셔서 소개를 하는 다른 건지. 분의 노래를 소개하려면 저도 불러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맛도 못 봤어요. 맛도 못 보셨어요? 이분이 너무 까당스러워. 이 노래의 주인공이야. 왜냐면 예. 저희가 이제 다 저 이 노래 좀 부르게 하겠습니다, 시인들한테. 근데 이제 이분은 눈앞에서 때려치워라. 할 생각 마라. 오,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에요? 독설의 거장이시네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네. 아니 어떻게 부릅니까? 제대로 그 음을 따라서 그 장르로 다른 장르를 절대 하지 마라. 저희가 지금 조금 멋을 낸다고 네. 플랫도 시키고 샤프도 네. 시키고 좀 꺾어도 보고 마이너로도 가른단 말이죠. 근데 싫어하세요 다. 그 어르신들은 다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대로. 네, 네. 굉장히 엄격한 분이셨던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분인지 그래도 한마디로 소개를 해주신다면 이분은 이런 분이다. 뭐 그럴 필요 있어요. 저희 어머니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세요. 맞습니다. 푸른 실눈 속에 고향 꿈이 그리워 태평양 바라보며 꽃구름도 바라 깜빡 제가 이제 백설이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1927년 서울에서 출생을 했고요. 그리고 1945년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요. 라미락 악극단, 새별 악극단, KPK 악극단, 자유악극단 등등 정말 많은 악극단에서 가수 겸 연기자로 활동을 했고요. 1950년 고려 레코드에서 첫 음반 꾀꼬리 강산을 발표하면서 데뷔를 했고요. 1954년 봄날은 간다를 발표하면서 전성기를 맞으셨는데요. 뭐 아메리카 차이나타운, 아메리카 타국땅에 차이나 거리 란딴딴 불
바람에 깜빡깜빡 라이 호공연 또 물새우는 강원도 물싸우는 고요한 강원도에 그대와 둘이서 부르는 사랑 노래 들기가 울던 그 밤에 눈보라가 치는 그 밤에 어린 몸 갈 곳 없어 낯선 거리 헤매이네 일단 백설이 선생님이 완전 당대 인기 스타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그 인기라는 게 봄날은 간다 이 노래로 처음 이름을 알리게 됐던 건가요?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들을 게 아니라 네. 제가 오늘 연분홍 치마를 입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게 연분홍이에요? 아, 연분홍이죠. 네, 그래서 이야. 네, 이쁘네요. 이쁘죠. 감사합니다. 전 마치 이게 꽃으로 보여요.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무궁화 꽃으로 보여요. 무궁화 꽃이요? 네. 그러면 오늘은 무궁화인 걸로. 네. 네, 오늘은 무궁화인 걸로 해서 오늘의 주제곡이죠. 1950년대 발표한 봄날은 간다 원곡 그 음원을 함께 감상하시죠. 너무 좋아요.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꽃은 씹어가며 산세비 넘나드는 험한담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피면 같이 웃을 알쓰한 그맹세에 봄날은 간다 정말 노래를 들으니까 그 시절 그 백설이 선생님의 그 네. 고운 아주 낭낭한 목소리와 더불어서 약간 그 좀 슬프기도 하고요, 뭔가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1954년이면 네. 이미 전쟁으로 폐허가 된 그때잖아요. 그쵸. 근데 그 대한민국에 시리도록 아름다운 봄을 선물한 노래가 바로 봄날은 간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노래는 정말 많은 가수들이 다시 불렀어요. 그랬죠. 뭐 이미자, 나훈아, 조용필, 장사익 정말 네로라 하는 명 가수들은 물론이고요. 네. 최근에 또 아이돌 가수도 이 곡을 또 다시 부를 정도로 네. 시대를 정말 초월해서 네.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노래가 진짜 무지막지한 히트곡인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한국인에 의해서 오랫동안 사랑받은 노래고 어느 정도로 크게 사랑을 받았냐면 2004년에 문예지 시인세계에서 현역 시인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때 가장 좋아하는 대중가요 노랫말 이걸 맞아요. 조사를 했는데 그때 시인 100명이 1위로 꼽은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바로 이 노래가 네. 봄을 주제로 한 노래인데 거기에 아름다운 가사에 서정적인 멜로디까지 네. 더해지면서 엄청난 히트를 했고 그 노래의 주인공이 바로 1950년대를 풍미한 가수 백설이 씨였던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분이 바로 전인록 씨의 어머니셨던 거죠. 네. 저희 엄마예요. 참, 이렇게 마주 대하기도 참 힘드신 네. 두 당신들. 물 끌어야 되고, 근데 네. 정말 어려웠어요. 네.
근데 혹시 그 오늘의 주제곡이잖아요. 네. 봄날은 간다도 어머니가 부르는 모습을 이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극장 가서 봤어요. 극장 가서. 극장 가서. 그럼 관객석에서 이렇게 모시고. 맞아요. 그냥 집에서는 못 들으니까 네. 따라다녀 보자. 그럼 때 좀 쓰는 거죠. 네. 어머머, 너 들고 어딜 데려가? 공연하는데 쇼, 그때는 쇼예요. 네, 그렇죠. 쇼죠. 콘서트도 없었잖아요. 네. 리사이틀. 네, 리사이틀 쇼. 백설이 리사이틀이 아주 네. 최고였었거든요. 그럼 따라가서 그 당시에 그 가수들도 구경하고 만나보고 그 인맥을 넘긴 거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봄날은 간다를 발표하시고 나서요. 1957년 잡지 삼천리가 주최했던 가수 인기 투표에서 4위를 했었고요. 또 1958년 잡지 아리랑 주최 인기 가수 추천 대회에서는 5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왕성한 가수 활동과 함께 1956년 영화 자유부인이죠. 네. 굉장히 유명했던 그 영화에 출연하셔서 아베크 토요일을 직접 또 노래하시는 네. 장면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가요계에서도 활동하시고 영화에도 나오신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전현욱 씨 보고 흔히들 원조 만능 엔터테이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머니인 백설이 선생님이 원조의 원조 만능 엔터테이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렇죠. 근데 네. 그 아들이신 전현욱 씨께서는 가수 백설이에 대해서 어떠한 기억이 또 있으신지 가수 백설이.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 하늘이죠, 하늘. 네, 그렇죠. 하늘이자 벽이죠, 벽. 뚫지 못하는 벽. 넘지 못하는. 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넘사벽이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왜? 넘사벽. 그래서 진짜 네. 싫어요.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좀 더 따뜻하게 해주셨으면 했는데 가정에서 좀 이렇게 다독거려 그거는 안 하셨어요. 노래 연습만 하고 계시거든요. 뭐. 아버님은 대본 연습만 하시고. 그러면 우리 집은 조용히 해야 되는 집. 그래서 더 소리 내려고 그랬나 봐요, 제가. 기타 치면서 막 혼자. 야, 참. 아이고. 지금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엄격하게 배우고 혼났던 그런 경험이 가수 활동에 도움이 되셨나요? 아니면은 도움이 안 된? 금이었죠. 금이었나요? 네. 그쵸. 먹는 금이었죠, 정말로. 참 좋은 약이었었죠. 네. 네, 안 그랬으면 제가 이렇게 있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왜 연기 지도를 안 해주시지? 우리 아빠는? 그럼 왜 노래 지도를 안 해주시지? 딱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군대 제대했는데. 뭐라고요? 영록이 일로 와봐. 네, 아버지. 너 굉장히 참 그랬지? 뭘 그랬어? 연기 지도도 안 해주고 노래 지도도 안 해주고. 좀 그랬었죠. 내가 너 연기 가르치면 넌 황해가 돼. 내가 너 노래 가르치면 백설이야. 그럼 왜 가르쳐줘 우리가? 이거 너무 확 와닿는다. 네, 저는 다른 친구들은 저도 이렇게 알려주고 가르치고 싶지만 저도 제 자신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냥 아빠예요. 그러니까 제2의 그러니까 누구의 황해의 아들, 백설이 아들이 아니라 너무 싫었어요. 전영록의 길을 찾아가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야 이게 그렇구나. 굉장히 깊은 뜻이 있었던 거네요. 사실. 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꼬리를 물어서 그래. 그러니까 지금 꼬리에 오늘의 꼬리를 주제가 물고. 봄날은 네. 간다거든요. 봄날은 간다. 다시 네. 이제 주제로 돌아오면, 그러니까 이 노래가 봄날의 아름다운 풍경 묘사 그게 있고 거기에 떠나간 이를 그리워하는 슬픈 정서가 또 합쳐진 그쵸? 복합적인 정서가 있는 곡인데 네. 이 노래의 복합적인 정서처럼 1954년 당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상황이 또 복합적으로 혼재가 돼 있었습니다. 네. 그때의 모습을 담은 KTV 자료 영상이 있거든요. 정말요? 그 시절을 한번 직접 보시죠. 네. 이게 어떤 모습이죠? 이거 미군 부대 한국을 이제 떠나는 떠나는 거죠. 전쟁 끝나서 예. 한국을 떠나는 일부 이제, 미군은 예. 남아 있고 일부 미군은 떠났는데 그렇죠. 미 제 44단 네. 병사들이 이제 떠나는 행사네요. 모든 혼란을 무릅쓰고 영전감투한 공로를 맺히 감행하시고 그들의 귀국을 투사하시고 자유는 결단코 패배치 않을 것이며 이제 우리 삼국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국군 통일을 달성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제7회 전국 국산품 전람회가 10월 20일부터 서울 덕수궁에서 개막되었습니다. 이 전람회에는 각종 농산물을 비롯해서 임산물, 수산물, 방직공업제품 저 당시에 그 물건들 같은 것들을 이제 저기 가면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방직공업 제품, 메리아스 제품. 메리아스라는 말을 저 그때는 썼네요. 네. 그러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앞에 있는 대표적인 특산품들이 농산물, 임산물 이런 거였다는 얘기죠. 공산품이 아니라. 저기 덕수궁에서 저걸 했대요. 그러니까 네. 오늘날은 또 생각할 수 없는 그 덕수궁에서 저렇게 국산품 전람회를 열었던 거죠. 네. 저 때 한국 축구팀이 아주 비장한 각오를 하고 갔거든요. 축구 절- 좋아하세요? 네,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요. 그때는 무조건 뭐 이기고 온 카퍼레이드야. 카퍼레이드. 카퍼레이드, 그때 네. 카퍼레이드 굉장히 저 때는 많아요. 엄청난 행사였던 게 일본을 이겼기 때문에. 맞아요. 참. 그때 우리나라 축구팀이 우리가 이번에 가서 일본한테 지면 현해탄에 다 빠져야 된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갔었거든요. 와, 근데 저기 시가 퍼레이드인데 카퍼레이드인데 굉장히 54년이니까 뭔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약간 장난감처럼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그러네요. 네. 이거는 이제 한강 인도교가 맞아요. 6.25 때 폭파됐었는데 네. 다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복원을 한 거죠. 와, 저게 굉장히 큰 공사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저 공사하면서 H건설이 이제 내공을 다져서 향후에 이제 세계적인 건설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기 개통하고 저렇게 미국 사람들도 와가지고 같이 축하해주고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게 네. 지금은 그냥 뭐 달인가 보다 하지만 그 당시 기술로는 엄청난 공사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54년인데 791호를 태우고 네. 6,900만 원.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돈인데 그렇죠. 손해를 갖고 왔고. 완전 쑥대밭이 됐네요. 네, 그런데 91호를 설진화하고 6,900만 원에 달하는 손해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한미 소방대 경찰관 등 1,600여 명이 동원되었으며 국민학교 이때 또 서울특별시 CAC 당국에서 초등학교에 피난 중인 네. 이재민들에게 모포 뭐 예전에 진짜 저런 모습만 뵀어요, 네, 어르신들. 맞아요. 양복에 중절모자는 왜 이렇게 쓰고 다니셨지? 아. 머리 다 빠진다 그냥. 남자는 양복, 여자는 그 하얀 저고리. 네. 너무. 여기서 방금 CAC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단체입니다. 하나의 기관인데 한미연합공군사령부입니다. 여기가 국군과 주한미군을 통합해서 지휘하는 군사 지휘 기관이었는데 여기서도 나서서 이제 뭐 우리나라 국민들의 복지 이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줬네요. 이거는 남해의 진우도에 네. 보육원 아동올림픽을 네. 거기서 개최를 했다는 거예요. 당시 전쟁 이후에 고아가 많아지니까 네. 아마 그 보육원에서 올림픽을 열었었는데 말이 올림픽이지 거의 한 운동회 정도 그렇죠, 느낌인데 그렇죠. 네. 저 정도 행사를 열 돈도 우리한테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저것도 우방국의 원조로 받아서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보냈습니다. 애기들이 모여서 전날은 그래도 뭔가를 먹었겠네요. 아마 빵이나 뭐 밀가루 뭘 받았겠죠. 뭐 저기 지금 뭐 경기하는 거네요. 뭐 네. 그네뛰기, 저기 수영하는 모습도 나오고. 애기들한테 바다 수영을 시키나요? 위험하지 않나요? 소년 소녀들의 씩씩한 모습. 바다인 것 같은데. 네. 앞나라의 군들은 씩씩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54년도 영상이 이렇게 남아 있어서 볼 수 있다라는 게 참 아마 신기하기도 미군들이 와서 아이들을 네. 좀 격려해주고 아마 그것도 좀 뭐 초콜릿이라도 나눠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장면이 되게 아주 감동적인데요. 보육원에서 자라나서 성인이 된 그 한 쌍이 이렇게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이거든요. 굉장히 잘 자란 거잖아요. 네. 그 부모 없이. 그래도 이제 결국은 한 가정을 이룬 모습이니까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네. 네. 야, 근데 저 때 진짜 저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3살 때, 4살 때 그때 기억이 저희 집 앞에 미군 트럭이 막 다니던, 네, 거기서 형아들하고 이렇게 서 있으면 초콜릿 막 던져줬어. 실제로 그랬군요. 그냥 길가로 그냥 헬로 그러면 줬어요. 진짜로. 기분이 초콜릿 안 하고 헬로만 해도 뭔 기분이에요? 헬로 하면 그냥 이렇게 던져주면요. 저희가 받아서 먹어서 초콜릿을. 와 말로만 듣던 미군 초콜릿을 직접 받은 어린이 중에 한 분이셨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책에서나 읽었던. 맞습니다. 아유, 그때입니다. 뭐 먹을 것도 없는 그 시절. 아유, 참.
아니 근데 아까 그 고아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네. 보육원도 나오고. 예, 근데 예. 백설이 선생님도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봉사 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강령기 때부터. 그렇죠. 네. 강령기 때부터 네. 거기 그러니까 독립투사들을 위해서 가서 공연들 하시고 그때 10대, 20대, 30대니까 네. 하시고 6.25 동란 끝나고 네. 그 뒤에 또 군인들을 위해서 또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군예대, 네. 군예대. 박시춘 선생님이 네. 군예대 대장님이 되셔가지고 네. 그 제주도 가셨을 때 네. 그 가수들이 현인 선생님부터 김정우 선생님 또 저기 백설이 선생님 다 가셨어요. 그때 군예대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그냥 목숨을 다 내놓고 그냥 우방 저기 뭐지 어떻게 보면 적군들이 있는 막 그런 전방까지도 갔었던 거 아닌가요? 군예대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네. 얘기를 한번 보니까 네. 거기서 한 3분의 1, 3분의 한 2는 그때 월북하셨던 분들도 많아요. 아, 그 네. 과정 속에서. 과정 속에서. 네. 그리고 막 참담하게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네. 네. 그러니까 가정이 위주겠어요. 그렇죠. 그냥 나라가 위주죠, 그냥. 네. 당신들은. 그러니까 이게 아. 군예대가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전쟁 중에 계속 그러니까 도움으로. 왜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먹물 도장을 찍고선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이 활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게 돼도 나라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런 먹물 도장을 찍고 다들 이제 위문 공연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가장 중요한 일을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전방에서 싸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래로 위로해 주던 그런 일들을 했던 분들을 이제 군예대라고 했는데 백설이 선생님도 바로 그 군예대로 또 네. 활동을 하신 거죠. 활동을. 그러니까 뭐, 아휴, 엄청 많이 그때 하셨죠, 활동을요. 네네. 다시 50년대로 돌아가서 네. 저희가 좀 전에 50년대 고아원 단어 나왔다가 여기 네. 얘기가 이렇게 쭉 있었어요. 흘렀는데 길 가다가도 고아원 이렇게 네, 써있고 그러니까 그랬었어요. 그 당시 50년대에 고아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전쟁 직후였기 때문에 아. 전쟁 고아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서울의 경우에 전쟁 고아가 뭐 10만 명이 됐다라는 말까지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시설은 부족한 거죠. 해방 당시에 서울에 육아 보호 시설이 한 10개 정도 있었는데 그게 29개로 늘어났지만 태부적이고 50년대 중반경으로 가면 서울의 불황아 수용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57개소 정도가 있었지만 또 전국적으로 400개가 넘게 생겼지만 너무 부족했던 겁니다. 막 불황아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불황아들이 막 대전, 춘천, 목포 이런 데로 분산 수용까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쁜 짓을 해서 불황아가 아니고요. 정말 저는 그때 몇몇 형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는 그렇게 깡통을 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그 마가린인가 어떤가 그 통이에요 이런 거 어디다 줄 달아갖고 이렇게 여기다 끼고 집에 와서 막 두들겨요. 한 푼만 줍시오. 예. 하나만 줘요. 예. 그 소리에 저는 밥 드릴까요? 밥 갖다 달라고 해서 밥 이렇게 갖다 드렸던 그 몇몇 형아들을 알아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얼마 전까지도 집에서 잘 살았던 그 분들인데 그렇게 세태가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아 그걸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서울 기록원 기록에 보면요. 이 당시 불황아들은 항상적인 굶주림에 노출되었고 네, 배가 무엇보다 불황아가 되는 순간 왕초에게 걸리면 집단 생활을 하며 구걸이나 또 소매치기 등 범죄를 저지르도록 또 강요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어떤 기사에 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사를 한번 보시죠. 네. 그 1953년 8월 18일 경향신문에는요. 방임 못할 불량 소년들 뚜쟁이 소매치기 등으로 전락 일로 이런 기사가 실렸었거든요. 그래서 전란이 낳은 죄악의 하나로서 이 나라의 장래를 짊어질 소년들이 구두 닦기로 혹은 불황아로 혹은 뚜쟁이로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유행군을 상대로 집단적으로 노릇을 하고 물품을 강매하는가 하면 만년필을 비롯한 귀금속 지갑을 절취하여 범행의 소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실정에 놓여 있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불황아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불황아가 되고 또 범죄로 노출이 되고 예, 그 이렇게 왕초들이 이렇게 시키고 그러는데 네. 그 당시에 뭐 버스가 몇 대는 없었잖아요. 네. 그냥 시루떡처럼 확 실으면 네. 거기서 탁
치고 가는 거예요. 그 저희 보면서도 말을 안 하죠. 어린애들이 매 맞게 나와야죠. 뭐 거기서 얘기했다가. 그래서 어때는 볼펜하고 뭐 빗하고 뭐 이런 거 파는 친구들이 네, 있어요. 많았었어요. 그 친구들 반 친구들인데 네. 제가 도와주고 그랬었어요. 같은 학교 같은 친구가 네, 또 걔네들이 이제 팔고 제가 이제 저 대사 읊어주고. 아, 네, 네. 1950년대에 우리가 굉장히 또 아팠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랜 전쟁이 이렇게 끝나고 봄이 왔는데 새롭게 잘 살아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아직 현실은 굉장히 참담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겐 어떻게 보면 봄이 반갑지만 참 시리고 아팠겠구나. 그래서 봄날은 간다라는 건 굉장히 가슴 아픈 제목인 것 너무 같아요. 아파요. 네. 봄이 들어가는 거는 뭔가 다 잃어버리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런 것도 있잖아요. 봄에 관한 그거는. 네, 봄에 관한 빼앗긴 데라도 봄은 오는 것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있죠. 예. 그래서 봄은 아주 근데 이제 봄날은 간다 또 이 가사가 너무 네. 아름다워서 전쟁 직후에 어떻게 이런 가사가 나올 수 있냐 해서 전쟁 직후의 가사 같지가 않다. 그래서 이 가사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한데요. 화재 때문에 나온 가사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손용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네. 그러나 저희 나라 그 시인분들은 그렇게 또 안 보셨고요. 네, 근데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손용원 선생님이 22년생인가 그러신데 네. 그 45년까지 네. 강점기 때 그 해방되는 그때까지 젊은 시절을 보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독립 투쟁도 하셨고 그래서 그게 저기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어머님을 빌어가지고 영정사진을 빌어서 저게 나온 것 같아요. 네. 그게 손노원 선생님이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본 건 사실 정두수라는 작사가가 그 말씀을 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부산 피난 시절에 그 손노원 씨 그 집에 불이 한자집에 났고, 예. 불이 났는데 불이 나가지고 거기에 어머니의 사진이 있었고 거기에 더 중요한 거, 영정사진이었었대요. 네, 더 중요한 거는 굴로 그렇게 타서 어머니 사진을 읽고 근데 그때 사진 속에 어머니가 연분홍 한복을 입고 있었다. 근데 이게 정두수 작사가가 그 당신이 책에다가 이렇게 글을 그렇게 남기셨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것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이야기가 들어요. 내려오고 네. 누구에 의해서 예, 맞아요. 그 의미는 다 달라지는 달라지는 거예요. 거죠. 그래서 예. 의미가 부여가 되는 곡이야말로 맞아요. 리메이크가 또 되고 예. 다시 이 사람에 또 불러주고 네. 예, 그래서 또 남겨지고 그래서 과거를 다시 한번 또 돌아보게 되고 네. 그러면 과거를 본 사람은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노래는 결국은 이 세상에 나왔을 때 그냥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봄날은 간다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 중인데요. 그만큼 그 가사의 또 아름다움이 극대화된 예. 곡이잖아요. 그래서 노랫말을 짚어보면서 잠깐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그래서 1절을 보면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고름 씹어가며 산제비 넘나드는 성황당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에 봄날은 간다.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은 연분홍 치마를 이제 무궁화로 봤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또 화재, 그러니까 어머니의 영정 네. 사진 속에 사진이 네. 불타면서 이렇게 제가 휘날리는 것을 네. 봄바람에 흩날리는 것으로. 아, 근데 저는 그냥 사랑으로 볼래요, 저거. 사랑으로? 예, 사랑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그렇게 맹세했던 그님이 안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부여해 준다면 네. 이 봄날은 간다의 이 이야기는 네. 노랫말인데도 네. 많은 사람들이 회자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요. 저는 저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 첫 소절부터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그래서 이 진짜 그 느낌이 그 연분홍색과 그 바람에 휘날리는 그 느낌과 하늘하늘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말랑말랑해지는 그런 것들.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쵸? 저도 네. 그런 건줄 알았죠. 그리고 성황당이라고 발음을 못하세요. 네, 그럼. 선앙당길이래요. 선앙당. 예전에 어르신들은 선앙당. 어르신들 좀 선앙당길에 야 저게 맞는 말인가 사전에 나오나? 그럼 2절 한번 봐보세요. 네, 이절 볼까요? 새파란 꽃잎이 물에 떠서 흘러가더라. 네. 젊은이들. 아. 새파란 꽃잎들 젊은이. 아, 그렇게 해석하니까 또 그렇게 다 해석해줄게요, 제가. 되네. 네. 오늘도 꽃편지 내던지며 전사. 네. 아, 청로새 짤랑대는 역마찾기래. 소식. 아, 별이 뜨면 서로 웃고 별이 지면 서로 울던 실없는 그 기약에 봄날은 간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저 새파란 꽃잎이 그렇게 하면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젊은이에요. 그렇게 또 네, 해석이 왜냐면 될수 있겠네요. 제가 저 가사 보면서 왜 꽃잎을 새파란 꽃잎이라고 했지? 이 연분홍이 되려면 흐드러져야 되잖아요. 벚꽃이. 근데 얘들이 다 있을 때는 새파래요 다. 근데 얘는 얼마나 젊은이에요. 얘들이 떨어져 갖고 물에 떠서 가는 거 봐봐요. 슬퍼 나는. 그러니까 상상만 해도 이런 의미가. 그러니까 아직 피지 못한 너무나 그 아주 생생한 그 꽃잎들 20대 초반인데 많이 돌아가셨다고요. 독립투사들이. 어떡하지? 저 이렇게 넘어갈 것 같은데요. 독립운동 이야기로 지금 넘어갈 것 같은데요. 여태 계속 사랑 이야기로만 혼자 알고 있다가 네. 독립운동 이야기를 결정을 짓죠. 그러니까요. 이거 그럼 3절 한번 볼게요. 19시절은 황혼 속에 슬퍼지더라. 오늘도 안가슴 두드리며 뜬구름 흘러가는 신장로길에 새가 날면 따라 웃고 새가 울면 따라 울던 얄궂은 그 노래에 봄날은 간다. 이거는 또 어떻게 해요? 똑같네요. 19시절은 젊은 거 아니에요? 젊은 시절에? 그 황혼에 져버린다는 얘기예요. 그치. 봄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황혼, 석양은요. 네. 그리고 안가슴, 이 탄 가슴, 이 가슴 두드리면서 얘 안 하고 해. 그리고 구름만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그 신장로 끝에 가가지고 새가 닮은 소식도 기다려요. 새가 오면 웃고 이 살았구나. 새가 찍찍찍찍 하면 이 안 오구나. 그런 어머니의 노래예요, 이건. 네, 어머니의 마음.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떠나간 그 아들의 건강과 무사 안위를 네. 기원하던 어머니의 어떤 심정으로 자, 3절까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로원 선생님이 그러니까 아주 청년기에 네. 불에 타신 거예요. 정말 저 일제 강점기 때 화가 나셔갖고 그게 써진 것 같아요. 선생님이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굉장히 다양한 그 노래들을 작사를 했는데 그 어떤 사상 검증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염증을 느껴서 뭐 샌프란시스코 같은 이국적인 노래도 예, 그래서 만드셨던 거거든요. 거기 간 이민 간 우리 네. 나라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에서요. 거기서 그렇게 울고 계셨을 때요. 그러니까 그걸 또 떠올리셔서 네. 동상을 쌓고 손대는 별 그림자 은문교 푸른 글에 달랑대며 춤춘다 흘러라 샌프란시스코야 태평양 로맨스야 나는야 꿈을 꾸는 아메리카 나가지 시대의 명곡이다 보니까 또 그 가사가 거의 시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상징적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상징을 저마다의 방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네. 굉장히 사랑을 받는 노래다 보니까 저마다 또 자기만의 시각으로 해석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불 화제설도 나오고 네. 그리고 독립운동 매우 유력한 것 같습니다. 네. 유력합니다. 우리 저마다 그냥 마음속에는 태극기 한 장씩 크게 있습니다. 이렇게. 맞아요. 근데 그래서인지 이 봄날은 간다가 후배 가수들이 정말 여러 차례 다시 불렀잖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또 기억되고 사랑받고 있는데요. 어떤 가수들이 어떻게 이 곡을 다시 불렀는지요. 함께 들어보실까요? 다 들어봤어요. 네. 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구름 실어가며 산채비 넘나드는 성황당 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다 알뜰한 그 맹서에 봄날은 간다 새파란
상상되는 영화차길에 별이 뜨면 서로 웃고 별이 지면 서로 울던 실없는 그 기억에 봄날은 간다. 열아홉 시절은 황혼 속에 슬퍼지더라. 오늘도 안가슴 두드리며 뜬구름 흘러가는 심장 높길에 새가 날면 따라 웃고 새가 울면 따라 울던 열구지름 그 노래에 봄날은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걸음 씹어가며 삼제비 넘나드는 성황따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금의 서예 봄날은 간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걸음 씹어가며 산제비 넘나드는 성황탕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에 봄날은 간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한 몇 가지 버전을 들어봤거든요. 네. 네. 이미자, 조용필, 그다음에 장사익, 한영애, 조유리까지. 네. 어떠세요? 어떤 버전이? 저는 네. 조유리 씨 네. 버전과 장사익 씨 버전을 제일 좋아합니다. 굉장히 좀 약간 다르게 들리는 극이잖아요. 극과 극인데요. 조유리 씨 버전은 그냥 멜로 영화, 멜로 드라마가 떠오르고 장사익 씨 버전은 역시 저희가 얘기했던 아까 아까 네. 독립운동가들의 비장한 느낌. 막 태극기가 막 올라가고 있어. 아 미치겠다. 그게 딱 오니까 좋은 거예요. 그럼 조현록 씨께서 봄날은 간다를 직접 부르신 적은 있나요? 없어요. 전 부르고 싶지도 않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뭐 재즈 블루스로 로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가져갔죠. 야 가져와봐. 딱 그래서 어머니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려고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그렇게 날리게 하고 저리 쳐 새끼야. 네? 집어쳐 빨리. 안 해요. 그래서 뺐어요 그 한국말. 아, 그러면 그거 지금 세상에 못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어. 가끔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 노래 봄나는 간다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 물론 해야죠. 저는 못합니다. 또 야단 맞습니다. 해주시죠. 그러면 제가 앞에 가사 끌어주고 부르게 관객 유도해. 관객들을 같이 부르게. 이거는 뭐 우리 만인의 노래인데 무슨 저 혼자만 부르래요? 그래서 해요. 아, 재즈 스타일로 편곡하셨다가 마상을 입으시고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못 부르시는군요. 예,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아,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네. 그 백설이 선생님이, 그러니까 처음에 처음 전주, 그 전주가 들어가야 봄날은 간다다. 빰빰빰빰 빰빰빰빰 빠바바바밤 따라라랑 빔밤밤밤 연분홍 치마가 봄 얼마나 고귀한 거예요 연분홍 치마가. 또 장사희 씨가 그걸 잘 표현해 주셨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 노래가 수많은 후배들이 저마다 자기 스타일로 이 노래를 리메이크할 정도로 세대를 넘나드는 엄청난 진짜. 그래서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다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네. 그 의미가 부여가 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엄청난 그렇게 쭉 생명력을 내려오는 명곡인데 이게 노래의 인기뿐만이 아니라 이 노래의 제목이나 정서가 문학의 전체에도 계속 영향을 미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노래 제목을 내건 콘텐츠가 계속 나왔는데 1997년의 경우에는 그때 도시개발 시기에 과수원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가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이휘양, 이대근 씨가 나왔던 KBS 드라마 봄날은 간다가 있었고 있었어요. 2001년에는 영화가 네. 또 나왔는데 그때 청춘 남녀의 사랑과 라면 먹고 갈래? 그래서 유명했죠. 흥미했어요, 진짜. 예. 그때 이별 얘기 이야. 나왔던 유지태 씨, 이영애 씨 나왔던 봄날은 그 간다. 봄날은 간다 네. 영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어떻게 네. 사랑이 변하니?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제 시청자분들은 이 영화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봄날은 간다 영화가 네. 유지태 씨의 할머니가 할머니. 치매를 앓고 계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최근 기억은 다 잃으시고 봄날 기억만 남은 거예요. 인생의 봄날. 그 남편과 막 사랑을 나눴던. 그러면서 할머니가 나올 때 그 배경에 깔리는 노래가 바로 봄날은 간다. 할머니가 이 노래를 막 흥얼거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할머니가 연분홍 치마를 곱게 차려 입으시고 골목길로 쫙 나가시면서 돌아가시는데 그 할머니가 쫙 이렇게 나가실 때 봄날은 간다 노래가 쫙 하고 깔리면서 님의 봄날은 그렇죠. 봄날은 간다. 백설 선생님 네. 노래가 쫙 깔리면서 이 영화의 어떤 애잔한 정서가 완성이 됐었던 뭐 그러한 뭐 순간이 있었죠. 네. 근데 봄날은 간다라는 제목을 왜 썼을까요? 아마 염원이었을 것 같아요. 봄날은 뭔가 또 다른 계절도 있고 또 추울 때 또 움츠러졌다 잠깐 피려고 했다가 더웠다가 또 움츠러지는 꽃봉오리 같은 사람들이죠. 항상 그 새파란 꽃잎의 시절이 곧 사라진다는 걸 누구나 다 이제 알고 있고 네.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 상실감 누구나 다 이걸 갖고 있는데 그 정서가 대중문화의 투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맞아요. 근데 인생의 가장 생생했던 시절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봄날이니까 네, 맞아요. 사람의 저마다 갖고 있는 상실감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봄날은 간다. 맞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맞아요. 여기저기서 그게 사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봄날은 간다는 찬란한 시절을 겪은 이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노래인데요. 그래서 시대, 뭐 나이, 성별 상관없이 푹 빠져들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중가요를 넘어서 문학적 의미를 표현하는 상징이 됐다라고 볼 수 있죠. 오늘의 주제곡 봄날은 간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이 노래가 세기를 넘어서 오랫도록 이렇게 사랑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당연히 노래가 좋으니까 멜로디도 좋고 가사도 좋고 노래 워낙 가창자가 노래 워낙 잘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사랑을 받는 건데 특히 또 가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 상실에 대한 아픔이라든가 그런 것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이 뭐 대중음악을 들으면서 막 신나는 정서도 느끼고 싶어 하지만 맞아요. 그런 안타까움의 정서에 대한 공감도 느끼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안타까운 상실에 대한 안타까운 정서를 대표하는 노래가 봄날은 간다. 이게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원히 사랑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 노래도 오래가고 참 회자되고 그러지만 네. 상심과 상실, 상념이 담겨 있는 이 정말 이런 노래들은요. 정말 시대를 대표하는 노래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우리 얘기했던 과거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좀 참 안타까운 게 네. 과거를 많이 안 보니까 네. 그게 제일 가슴 아파요. 네. 사실 봄날은 간다가 발매된 것은 전쟁 직후다 그렇죠. 보니까 이 시기 사람들에게 봄날은 간다가 와닿은 이유는 일제강점기 이후에 뭐 전쟁까지 계속해서 정말 끝없이 우리가 느껴야 됐던 또 경험해야 했던 상실, 또 체념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어버이날이다 보니까 네. 특별히 또 이렇게 부모님이 그리웠던 순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영록 씨도 또 누군가의 또 아버지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언제 이게 가장 또 부모님이 생각날 때가 있으신가요? 아니 전에 살아계실 때는 안 그랬는데요. 네. 지금 이제 안 계시니까 가끔 매일매일 그리워져요. 아 내가 이걸 뭐 풀어야 되는데 아버지라면 뭐라 그러셨을까? 엄마는 뭐라 그러셨을까? 이런 기억이 있다. 아, 근데 조금 더 잘해드릴 걸. 네. 아휴, 가끔 매일매일이란 말이 굉장히 갑자기 쿵 왔어요. 늘 그립거든요. 늘 늘 부모님은. 그립다는 걸 가끔 매일매일이라고 하셨던 거. 맞아요. 네. 그래도 뭐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탑이 되셨으니까 또 부모님한테는 굉장히 또 자부심을 안겨드리지 않았을까. 자랑스러워하셨을 싶기도 합니다. 거예요, 부모님도. 네. 네. 시대가 사랑한 음악에 희로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가요로고는 근현대사 시절연가. 저희는 봄날처럼 따스한 이야기로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